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박입니다. 2014년 9월 19일 부산 금요경마 마감 10분 전 UCC 방송. 오늘은 좌측에 민태민 위원 혼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예. 먼저 좀 인사를 드릴까요? 예. 항상 제 우측에 김주원 의원이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경마 방송만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왜 못 나오죠? 뭐 개인적으로 사정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방송을 참여 못했는데 매일 토요일 경마부터는 뭐 이상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부터는 김주원 의원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또 자리 주실 거고요. 자, 오늘 금요경마 방송은 박대박과 그리고 좌측에 민태민 의원 둘이서 좀 더 스피디하게 좀 더 또 간결한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방송이 또 될 수 있겠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2주에 걸쳐서 미리 좀 안내가 나갔습니다만은 요번 주부터 또 저희 마감 10분 전 UCC 방송에 특별 문자가 시행이 됩니다.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뭐 VIP 특별 문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뭐 특별하게 프로 베터를 위한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이 뭐 개인적으로 문자를 다들 지금 3명 모두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 뭐 매경주 들어가는 뭐 일괄적인 그런 문자가 아니고 정말 하루에 2개든 3개든 정말 여러분께서 승부하실 수 있는 다소간 좀 고액 베터들을 위한 특별 문자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착오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 진행을 계속 할 것이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잘 취합을 해서 우리 셋이서 그 위원 3명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이 소액으로 경마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고액으로 대차게 한번 승부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함께 하셔도 정말 저희 부족함 없이 잘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위에 지금 문의 전화가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조만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좌번호까지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첫 시작이니만큼 저희 선생님께서 정말 머리 맞대고 정말 열심히 좋은 결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금요경마 이번 주는 그 암만 한정 경주들이 오전장에 참 많이 부진이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또 내려온 기수들도 있어서 재미있는 금요경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부터 차근차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군의 1000m 경주부터 출발합니다. 2경주하고 분할이 됐어요. 예. 일단 출전 두수는 뭐 12마리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1000m에서 이제 12마리가 가장 많은 출전 두수가 되겠죠. 이 가운데서 5번마 아테나가 일단 빠르게 발전 속도를 보여주면서 나나카 기수하고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연투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안쪽에 크게 또 강력한 상대 마필이 없어서 다시 한번 2연속 입상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막입니다. 5번마 아테나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그죠? 그쵸, 뭐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앞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죠. 다리 저름 취소가 됐는데 보니까 좀 외상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뭐 이번 훈련 때 보니까 천복이라든가 뭐 승리 그랜드, 스키르 패션 같은 마방의 마필들 뭐 연일 번갈아 가면서 병합 훈련을 했고요. 뭐 상태나 걸음이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번 아테나를 저도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후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그린스타 정도는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속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이 뭐 조상범 기수의 그 감량 이점으로 스타트 아주 빠르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두 번째 자리까지는 그렇죠. 충분히 보장이 되니까 전개 속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는 인기 마필이다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5번 아테나에게 선두권 정리를 맡겨놓고 신의 마필들이 이제 6번마 포스터나 11번 원더풀 청에 이런 마필들은 역시 이제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훈련 준비 상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요. 일단은 현장 컨디션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기본적으로 뛰어봤던 마필 중에서는 지중해의 진주 안장이 밀려버린 바람에 그 당시 이제 뭡니까 앞에 나갔던 마필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굉장히 그 전개는 잘 풀렸는데 기본적으로 1300m가 좀 오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마번을 잡을 때 지금 오두마번의 두 번째를 지중해 진주로 잡았어요. 뭐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노려봤는데 박대박 위원 말씀대로 1300이 좀 멀어 보였다. 근데 이번에 뭐 준비도 잘 해놨고 특히나 조성공 기수 안장의 1000m 거리라면은 그냥 뭐 앞선에서 지구력 발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특히나 이게 일요일날 조교하는데 오너스컵에 나오는 1호 경마 대상경주에 나오는 한강의 기적하고 얘가 병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안에서 물론 채찍을 대면서 좀 힘겹게 따라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센 말을 상대로 해서 걸음을 좀 늘리기에는 충분한 훈련이었다. 그래서 7번 지중해 진주 쪽으로 저도 세게 좀 보고 있습니다. 5번이 앞선을 정리하고 7번이 5번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바짝 물고 간다면은 1000m이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이제 12번 새로운 기상, 뭐 끝걸음 계속 나와가지고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그 타이밍 차이로 충분히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1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막권 5번, 7번 조합을 UCC 방송에서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목감기가 지금 빨리 안 나요. 좀 감기가 심하더라고, 환절기라. 기침할까봐 좀 신경 쓰고 있는데. 네. 자, 2경주입니다. 1경주하고 역시 분할된 레이스. 국산 5군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외곽적으로 11번 월드러브의 존재감이 단연 돋보입니다. 일단 데뷔전에서 기록 자체도 상당히 괜찮았고, 선두권을 쫓아가는 맛도 매끈했고, 안쪽에 역시 망아지들 두 마리 빼고는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맛이 없어서, 자, 1000m지만 외곽에서 다시 한번 선두권에만 자리를 잘 잡아나간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요. 분할 경주다 보니까 편성 조금 만만하게 짜여진 그런 느낌입니다. 11번을 축으로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민태민 위원은 지금 10마들 중에서 조금 느낌 오는 마필이 있어요? 일단 뭐 10마 중에서는 당연히 7번 미라클 라인이죠. 레텐트 히트라고 그 잡지 마라는 말이 있었죠. 그 말에 북의 형제마가 이제 미라클 라인이라는 마필인데 딱 하나 흠잡을 게 있다면 이제 주행 때 앞다리가 조금 높게 들린다는 점이 단점인데 주행 검사도 뭐 나름대로 흙을 일부러 맞추더라고요. 직선주로 해서 계속 흙을 맞추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번에 레드빅이라든가 25조의 미드웨이하고 또 병합 쪽에도 잘했고 나름대로 10마 치고는 완성도 높은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번을 그래도 나머지 마필 중에 좀 세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잠재력만 아주 제대로 발산이 된다면 11번과 좋은 머리 싸움까지도 한번 연출해낼 수 있는 싹 수 있는 신의 마필이다라고 보겠고요. 5번 환상의 순간도 주행식 모습이나 기본적인 걸음발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뭐 7번하고 똑같이 스타트를 끊고 나온다면 체격 차이가 지금 한 100kg 몸무게만 맞춰주면 한 100kg 지금 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데뷔전 출전할 때 그렇게 체중의 변동이 없다면 뭐 체격 차이, 보폭 차이도 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뭐 5번도 싹수가 있지요. 그렇죠. 뭐 5번도 나름대로 그 마체 왜소한 거 빼고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 걸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일단 이경주는 인기마 싸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말하고는 좀 무섭지만 어쨌든 한 번 뛰어봤어도 그 한 번 속에서 기본적인 걸음발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11번 월드러브를 이창래 입상으로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마필을 볼 수가 있겠고 신의 마필 중에서는 7번과 미라클 라인을 1순위로 올려붙이면서 11번, 7번 우선 막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국산 5분의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부터는 조금 이제 전개의 변수가 좀 보여지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1번만 중앙대회가 2억짜리 2억 주고 산 똥말이다라는 아주 그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주행 검사를 이제 다시 받고 돌아와서 불량주로의 1번 게이트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들면 이제 김용근 기수의 어떤 그 진짜 카드까지 세 가지가 잘 맞물리면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그거 뛰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2억 값어치에 뭐 준하는 그런 기대감이 갑자기 쏠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1번 게이트고 다시 한번 김용근 기수고 거리가 좀 늘어났다는 게 변수인데 상대 마필 중에서도 그렇게 아싸란 그런 중앙대회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될 만한 마필은 또 없어서 2등 정도는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여타 예상지들에서 지금 보여주는 오드마번에서도 그런 느낌들 풍기고 있는데 자
연투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단 1번 중앙대를 여기서는 인정을 좀 하셔야 될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그 3방 트레일에게 1과 2분의 1마신 선입으로 따라가서 깨졌는데 그 다음 경주 지난주였죠. 3방 트레일이 무식하게 뛰어버리더라고요. 상당한 능력을 끌어냈다라는 점에서 뭐 1번 게이트도 받았고 박대박 위원 말씀하신 대로 2역의 고가의 마필 여기서 한번 걸음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거 뭐 아낄 일이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1번 중앙대를 좀 인정하는 쪽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실전 조교분이 없지 뭐. 뛰면서 계속 걸음을 늘려가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역을 주고 산 그 기대치에 어울리는 그 잠재력이 터지더라도 실전에서 터지는 거니까 무조건 이빠이고. 자, 4번마 강자대로 그리고 10번마 트리플스타. 현성으로 본다면 4번이 조금 더 먼저 보이긴 하는데 10번마 트리플스타도 외곽이라 흙만 안 맞으면은 직전 경주 비스무리한 주력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데뷔전 자체가 이제 분할 레이스였고 중앙대회하고 같이 뛰었습니다만은 편성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10번마 트리플스타가 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점수를 줄 정도는 아닌데 일단 나머지 마필들이 또 약하다 보니까 4번하고는 좀 비슷한 그런 싸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번, 10번 중에서는 어떤 마필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10번 트리플 스타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강자대로는 뭐 여러 번 속았죠. 경주 조건도 유리했고 인기 1위로까지 팔렸었고 또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정말 껍데기를 좀 벗겨놓은 느낌이에요. 그 때문에 좀 더 뛸걸음이 있는 10번 트리플 스타를 세게 보는 이유고 이거 혈통도 나름대로 좋습니다. 시티지프라고 한국 경마에 좀 적응이 된 혈통이고 나름대로 박대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우리가 좀 이 말을 좀 세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직전에 조성곤 기수가 조교해놓고 그 당시에 조성곤 기수가 모하비 왕자 쪽으로 바꿔 탔어요. 그걸 갈아타고 두 마리를 조교해서 1조의 모하비 왕자를 타버렸는데 이 트리플 스타는 타는 거 보면은 뭐 전혀 의지 자체가 좀 없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중앙대에게 구마신을 깨졌던 모습인데 마필이 좀 힘으로만 뛰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 말씀하신 대로 외곽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힘으로 조성원 기수가 몰고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뭐 훈련도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같은 마방의 마필들하고 병합도 잘했습니다. 라이딩 파크라든가 포스타 병합 쪽의 발걸음 좋습니다. 그 당시를 되짚어보면은 조성권 기수가 무슨 뭐 모하비 왕자가 더 돈 그쵸, 벌기 쉬울 네. 것 같아서 탔다기보다도 트리플 스타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 최종적으로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트리플 스타를 고집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마무리 조교까지 도맡아 한 후에 이제 기승하니까 현성과 맞물려서 조금 더 나은 성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3경주는 1번마 중앙대회 대회 2차 간의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줄 수 있는 마필이고 후차권에서는 조금의 전기 변수 속에서도 좀 이변으로 연결될 수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한 그리고 꼼꼼한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10번 트리플스타 쪽으로 무게중심을 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자, 외곽의 두 마리가 이 나란히 1, 2착을 그 직전 경주 때 8월 24일 날 나눠 가졌는데 진짜 기록도 좋고 또 주행 자체도 좋고 끝걸음에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외곽의 두 마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기도가 많이 쏠릴 것이고 또 잠재력이 있다라고 원래 평가가 됐던 이 5번마 성호세 강자가 전경주 우승을 또 따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의 뭐 3파전에 가까운 그런 구도로 배당판이 열릴 겁니다. 사전 인기도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5번 성호세 강자가 직전 경주는 충분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데뷔전에서는 뭐 너무 못 뛰었고 그러나 이 마필에 대한 그 마방 기대치나 또 도입 당시의 기대치가 뚜렷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후구가 아주 제대로 들어가 주면서 초반부터 그게 이제 순발력으로 연결이 돼서 게이트를 잘 살려낸 선행이었습니다. 나는 선행을 받고 이 3, 4코너까지 레이스를 끌고 가는 과정이 너무 매끈했기 때문에 허벌나게 뛸 줄 알았어 사실. 초반에 선행을 아주 아싸하게
미친 듯이 밀어갖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뒤를 차주면서 나갔기 때문에 폭발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물론 포화주로 해서 기록은 그 정도 나왔는데 상대 마필들은 뭐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갖고 놀아버리는 정도의 끝 여유까지 보여주지는 못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뛸 만큼은 뛰었는데 역시 뭐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10번, 12번 쪽에도 좀 점수를 요번 경주는 뭐 비슷하게 줘야 된다고 봐요. 어때요? 5번, 10번, 12번. 세 마리의 전력이 일단 앞서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여러분 꾸준하게 저와 이제 함께 하셨다면 성호세 강자를 제가 놓고 8월 15일 금요경마 메인 승부였죠. 쌍승식까지 축으로 이제 19.1배가 나왔습니다. 쌍승식은. 그럼 뭐 쌍까지도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고 8월 24일 1호 경마 그 중계 1경주 때 제가 비바 몬스터 축으로 링크 코트 요거 한 방을 강하게 때렸던 승부처였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 세 마리를 나름대로 좀 알고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 말들은 제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세다고 판단했던 말은 10번의 비바 몬스터입니다. 이게 뭐 위드 디스팅션이 자만데요. 데뷔전 때는 글쎄요 좀 몸뚱이가 무거웠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밀어도 초반에 추진 자체를 매끄럽게 좀 받아내질 못했는데 이번에 외곽에서 힘있게 밀어준다면은 성호세 강자를 넘어서 선두권까지도 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마 비바 몬스터 요거를 제가 축으로 웬만하면 때릴 생각입니다. 일단 뭐 성호세 강자로 또 지난번에 한골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연투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안쪽에 스위트 골드, 환희, 성호세 강자 이 세 마리의 어떤 초반 걸음, 액면 자체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행을 나가서 걸음을 다 끌어낸 성호세 강자의 직전 우승이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안쪽이라고 해서 5번을 놓고 세게 붙는 승부보다는 외곽적으로 지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에 준하는 능력이 기대되는 마필이 10번, 12번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배팅 메리트를 한 번 더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환희는 거리를 100m 줄여서 조금 더 나을 것이고 또 9번 티사불은 거리를 줄여서 거리를 다시 늘려서 1200으로 늘려서 조금 더 가능성이 또 높아진 상황이고 이 뭐 끝걸음 자체는 티사불도 꽤 괜찮게 나오거든. 현군에서는 뭐 언제든지 우리 자력으로 돈 벌 수 있는 자막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얼마나 줄서기로 편안하게 가느냐 아니면 뭐 좀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4코너 때 새로운 싸움이 또 연출되느냐 여러 가지 좀 전개 변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저희 마감 10분 전 UCC 방송에서는 이 가운데서 10번마 비바 몬스터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0번마 비바 몬스터 축으로 중심으로 배팅을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5경주 갑니다. 국산 5군의 1300m 8마리 뛰는 안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김영근 기수죠. 1번마 해피골드 이번 경주는 뭐 무조건 놓고 사야 되는 자막입니다. 3번마 아름다운 청춘과의 어떤 그 초반 걸음 비교에 있어서도 충분히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안쪽이고 김영근 기수가 지난번 선행을 아주 깔끔하게 끌어내면서 첫 입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대로 선행 트라이만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성공시켜낸다면은 상대 마필들이 직선에서 더 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거는 첫 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자, 1번을 축으로 꼬리를 찾는 경마를 해야 되겠고 꼬리의 가능성이 조금 다양하게 나와요. 일단 2000기수의 3번마 아름다운 청춘이 1번 치고 나가면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일단 자리가 딱 잘 나오는데 어때요? 글쎄요 뭐 저는 이 레이스 자체를 홀짝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해피골드는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2등 안에는 안전빵이죠. 이번에도 뭐 배다리 대왕하고 병합대 여유를 보일 정도로 더 좋아졌습니다. 직전 이상으로. 과연 이제 선두권의 아름다운 청춘이냐 아니면 추기권의 드리우마냐 8번 드리우마냐 뭐 5번 금토 판타지 정도가 잠재력이 좀 있는 아인스타인의 자마 포인마인데 마차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힘이 덜 찬 그런 모습을 좀 봤기 때문에 1놓고 3팔 중에서 저는 뭐 한 마리 때리고 받치는 쪽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후차의 혼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번만 해피골드는 놓고 치는 축으로, 후차권에서는 다시 한번 3번 아름다운 청춘을 좀 위주로 해서 나머지 마필들의 도전력을 좀 잘 비교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마 해피골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5경주였고요. 자, 6경주로 갑니다. 계속해서 안말경주입니다. 9마리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1번 게이트 대로시대의 가능성. 6월 27일 날 너무 착차가 많이 나면서 부러졌기 때문에 승부 모드에서 조금 좀 어이없게 너무 쉽게 깨진다. 그래도 이제 인기 마필이었는데, 그런데 또 측정 경주 또 7마리 뛰는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또 그래도 대로시대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감이었는데 또 널널하게 왔어요. 그래서 실전을 좀 치르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액면이 좀 센 놈들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자, 이번 경주도 그렇게 상대들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1번마 대로시대가 갖고 있는 그 인코스 이점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지금 6번마 스마일 퀸을 기승했었던 조성근 기수가 이번에 2번마 금포르비에 기승을 합니다. 데뷔할 때부터 밥을 좀 잘 안 먹는다. 채식 상태를 조절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그런 마필이고, 7월 달에도 별로 이렇게 강공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경주는 조성근 기수 아주 널널하게 또 우승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이번만 금포르비의 발전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먼저, 2번 두 번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 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뭐 이 레이스는 배팅을 함에 있어서는 1번 대로시대, 그리고 이번에 금포르비 중에서 하나를 축으로 가야 될 경주예요. 일단 뭐 4번의 시크릿 패션이라든가 6번의 스마일 퀸, 그리고 가장 빠른 게 또 9번의 골든 레스인데, 서로 간에 난타전이 펼쳐진다면 1번, 2번 선입이 가능한 두 마리가 단연 좀 돋보이는 전력이고, 또한 이 마필 중에서 하나가 뭐 선행을 가더라도 1번, 2번이 뭐 자체가 스피드 자체가 안 나오는 말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레이스는 1번, 2번을 한 방으로 때리는 게 맞겠고,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선행마 하나를 현장에서 이제 내용 듣고 잡아내가지고 이제 양방으로 받치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싶네요. 그래, 어쨌든 그 시크릿 패션도 우승을 찍고 승문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선행을 꼭 가야 됐던 것이, 이것도 이제 튀는 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서 선행에 올인을 했던 것이고, 6번만 스마일 퀸도 편성상 그게 단독 선행 조건이라 또 깜빡이로까지 간 거거든. 그래서 편성이 2점으로 선행을 간 거고, 반면에 9번 골든 레스는 그 당시 안쪽에 빠른 마필도 제법 있었는데 그 빠른 마필들 속에서도 제일 빠르더라고. 그래서 완벽한 자기 순발력으로 그 경주에서 선행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4번, 6번, 9번 이 세 마리의 순발력 대결은 역시 9번이 좀 더 우위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번은 지난번에 뭐 전개로 왔듯이 다시 한번 인코스 전개 잘 나오고, 2번 금포르비도 기본적으로 이제 걸음발이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전개에 크게 구애는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2, 3전개까지 조금 여유있게 봐도 되겠죠? 1번, 2번은. 그렇죠. 1번, 2번 조합 자체는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조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변수만 현장에서 조금 더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오두바번에 나가 있는 것 중에서 3번, 4번은 저희가 없죠, 오두바번이. 그렇죠. 3번도 8월 달에 8월 3일 날 그 선전한 게 그게 다라는 느낌이었고, 직전 경주도 이제 편성으로 또 2차 온 거고. 시크릿 패션은 지난번에 이 박대박 위원께서도 세게 얘기했던 그런 말인데, 선행 편안한 조건이었고 그걸 또 나가냈다는 점에서 두 번 연달아 막권 꼭 사야 될 정도의 마필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2번 두 마리 좀 더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부산 경마 7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금요 경마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부산 7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무조건 배당입니다. 죽으나 사나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당일 현장에서 깜빡이도 한 7배에서 10배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치열한 안타전인데요. 제가 지난주 새벽 훈련을 관찰하면서부터
눈도장을 아주 제대로 찍어놓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에 복귀를 봤을 때도 확실하게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고, 말씀드린 대로 훈련 내용이 이미 지난주부터 정말 그림같이 좋은 탄력을 끌어내고 있어가지고, 경주 조건을 한번 봤을 때도 뭐 조건도 유리하고 상태 최상이고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까지 안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복병마 인기도에서 최하 4, 5위권으로 밀려있는 아예 복병을 강력한 충마로 해서 이번 7경주 믿고 한번 따라오신다면은 이거는 제대로 좀 항구라가 될 수 있는 레이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자, 후회 없고 그리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중고 배당 한번 제대로 여러분께 큰 선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5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 축제 멜로디의 존재감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떻게 봐요? 축제 멜로디는 뭐 전 경주도 상당히 잘 뛰었고, 스피드메이드가 너무 잘 뛰어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좀 빛이 좀 안 나긴 했습니다만, 요만큼 뛸 것이다 라는 그 기대치에 크게 모자람 없이 널널하게 기차가 와줬어요. 이 구미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뭐 스피드메이드 정도로 봐줄 만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6번 축제 멜로디는 얻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도현 기수가 이번 주에 그 기승 정지 기간인데 그거 유예를 시키면서 기승을 합니다. 그만큼 뭐 그렇게 많이 기승하지는 않지만은 직접 지난주부터 좀 조교를 해왔던 마필에는 욕심을 갖고 탈 텐데, 이건 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마필이고 또 직접 칼을 갈아왔기 때문에 실수 없이 뭐 머리 승부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마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어떤 게 좋아요? 4번마 신한제일도 사실 뭐 능력 부진이 지난번에 나오긴 했는데 워낙 그 페이스가 빨랐고 네. 점핑이었고, 하필이면 또 그 점핑에서 절대 군주가 이 1900m 타이 기록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깎아버릴 건 없지만 그럼 그 편성에서 3일 타이거는 또 그 페이스를 극복을 해냈잖아. 그렇죠. 당연히 이건 3일 타이거 쪽으로 먼저 점수를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자, 4번하고 8번 어떻게 봐요? 8번은 조이원 기수라는 이렇게 점 때문에 너무 저한테 압축을 해갖고 넘어오니까 질문이 제가 말을 편하게 좀 못하겠는데, 편하게 해버려요. 예. 이런 레이스에서는요, 우리가 요거는 특별 문자 시행할 때 이런 게 재밌어요, 그죠? 그래요. 용머리에 내용 있는 말 하나 있으면 좀 받치기도 없죠. 이런 건 한 방 그냥 확 때려버리면은 축이 뚜렷하니까. 네, 돈이 되는. 그래서 이런 레이스 좀 특별 문자 이런 거 욕심이 좀 나는 레이스네요. 제가 그래. 보니까. 일단 제가 박대박 위원이 이제 말씀을 좀 잘 하셨는데, 신한제이라고 3일 타이거에 대한 능력의 검증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한제일은 여러분 이 전적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뛸 때하고 안 뛸 때의 기복 자체가 너무나 심합니다. 우승할 때 폭발력 있는 걸음을 다 내서 부진했던 때 모습에는 정말 말이 좀 뭐 안 갔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정말 이빠이 가는데 말이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말이고요. 뭐 3일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꼭 참고 자기만의 레이스 타다가 앞에서 못 뛰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날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피동적인 추임마로 저는 수동적인? 보고 있어가지고 이 두 마리보다는 오히려 저는 고스트 제퍼의 자마가 고스트 블론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자의 부계 형제만데 항상 몸뚱이가 둔하다가 지금 경주를 뛰면 뛸수록 유연함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것이 열하나의 고스트 블론드예요. 이 말이 이번에도 유현명 기수가 직조하면서 뭐 코러스 원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아주 보조를 맞춰가면서 상당한 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기마 4번, 8번도 나쁘진 않겠지만 강축인 6번에 붙여서 11하가 내주는 배당 메리트를 좀 저는 쫓아가고 싶은 경주예요. 지난번에는 뭐 되게 빠른 말이 없다 보니까 아예 선행까지 자기 걸음대로 쉽게 나갔고 당연히 완승으로 또 이어졌고, 7월 같은 경우에는 뭐 늑발을 하고도 추임력을 끌어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마필이다. 11번 고스트 블론드 이 마필까지
꼭 염두에 두시고 8경주 조금 더 현장에서 넓게 좀 보고 주력 한방 어떻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9경주로 갑니다. 국산 4분의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다양하게 그림이 좀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그 마감 10분 전주 CC 방송에서는 그 20마필 중에서 4번만 라파리에 대한 어떤 그 상승세만큼은 조금 더 점수를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연명 기수가 잘 탈 수 있는 각질의 마필이고 또 별다른 악벽도 없고 게이트 조건도 잘 받았고 상대적인 비교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실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4번만 라팔 승 무대지만은 1400m까지는 무리 없이 선두권 전개만 보장이 된다면은 자력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선두권 전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주 빠른 마필은 지금 없죠. 문짝 열리고 나서 이제 미는 의지 있게 강공을 때리는 마필이 이제 앞에 나갈 장막인데 4번 라팔이 앞에 나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추천 마필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마필? 저는 뭐 사실 2강의 전력을 세게 보고 있는 그 경주예요. 2세 마필. 예. 라팔이 선두권에서 버티기를 노리는 마필이라면은 좀 더 좀 선입권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이번 영광의 태풍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팔이 좀 데뷔전 때 그랬고 말이 좀 주행이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다만 얘도 그 16주의 기대주죠. 맥앤치즈가 지난번에 졸전을 했어요. 그래서 고작 1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월 12일 날 경남신문배의 라팔 쪽을 좀 택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유현명 기수가 이번에 라팔에 올라왔습니다. 라팔만큼 센 말이 이번 영광의 태풍이고 영광의 태풍은 지난번에도 사실 입상을 하는 걸음이었는데 라스트의 그 외곽에서 유현명 기수의 지중해 태양이었죠. 지중해 태양이 보석이었나요? 이게 지중해 보석인가 태양인데 걔한테 라스트에 좀 잡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하지만 힘을 나름대로 좀 쓰고 선두권의 경합 자체도 좀 하고 2세마다 붙지 않게 근성이 있는 분명히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 쌍은 몰라도요 2등은 영광의 태풍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민태민 의원의 의견은 이번만 2살짜리지만 영광의 태풍의 발전 가능성을 지금 4번 못지않게 세게 보고 있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동안에 동남여제를 계속 이제 좀 쳐다봤는데 이것도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좋다라고 지금 계속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 예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하자가 없어요. 좀 센 놈들하고 계속 좋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야, 이게 뭐 1400m 지난번 올려놨더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타면 이거 왜 이금주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 배터들 어떻게 하라고. 글쎄 일단 박대박 의원께서 이제 복병권의 10번을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토요일날 김주원 의원하고 같이 토요경마를 찍었는데 이 둘이 찍다 보면요 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잖아요. 5마리를 다 언급 못 드리니까 여러분께 이제 오두마번을 좀 나가는 거 자막을 참고해서 우리가 설명 안 하는 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대신 캐치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토요경마 때도 오두마번이 좋았어요. 네, 이번 주에는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제가 그냥 한 마리 복병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봐야 되는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바로 3번의 고면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조성곤 기수가 올라오면서 혼합군 경주에 나갔어요. 당시에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등 떠밀려서 팔렸지 뭐. 저는 이 말을 완전히 걷어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25조에서 7월 13일 날 입상을 끌어내고 9조로 마방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산마 경주에 정말 등 떠밀려서 머리로 깜빡이 팔릴 정도로 편성 자체가 약했지만 또 차주 출전 예정이다. 그렇죠. 훈련 나왔어. 훈련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던 말입니다. 훈련 하다가 나왔어. 고면섬이.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주기를 맞이했고 또 라팔하고 영광의 태풍 깜빡이가 지금 형성될 말이 2세마라는 점에서 고면섬의 추입이 오히려 그 이금주기수의 동남여제보다 사실 설동복의 고면섬이 이번에 좀 타이밍상 직전에 버리고 이번에 덜 팔릴 때 노려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마리 모두 다 끈기는 있는 마필입니다. 등짝의 추진력 그리고 말머리도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자, 일단 4번마 라팔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 넣어가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 김태민 위원은 4번을 이길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이번 말 영광의 태풍에다가 조금 더 실어준다라는 측면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박대박의 책을 펴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말들끼리만 뛰는 앞말 한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말 경주에서는 근성이 좀 더 좋은 마필, 그리고 뚝심이 좀 있는 마필, 그런 마필의 특성을 먼저 좀 캐치를 해서 그런 마필들 위주로 점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체가 아주 코딱지만한 애들이죠. 파워볼트라든가, 또, 서머빌, 쫓아가다가 뒤지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잘라버려야 되겠고, 금포 엔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기 순위가 계속 2등이었어요. 깜빡이를 형성하고 연속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특히나 요런 경주, 8월 24일 같은 경주는 좀 내용이 있었죠. 뛰기 전에 이렇게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체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출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 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를 계속 좀 늘려 뛰다가 1300으로 줄였죠. 이런 마필은 당연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코러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추임력은 있는데, 요 추임력이 아주 아싸하게 날아와주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추임력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 혹은 강공을 때려 나가는 마필들 중에서 직선 걸음이 좀 몇 마리가 무뎌져 줘야 올라오는 추입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방어 후보로 올려두시면 되겠고, 자, 물꽃 이런 것들도 앞이 죽어야 되는 마필이죠. 최상현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당연히 6번마 가문여 장군이 이번 경주에서는 대가리입니다. 지난번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코리안 오크스죠? 오크스의 대상 경주입니다. 앞말들, 3살짜리 앞말들 간의 그 잔치.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퀸즈 블레이드라는 강력한 대가리 예약 마필이 있었고, 2차권에서도 너무 빡빡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문여 장군 자체는 팔리기도 좀 덜 팔렸지만은 봐줄 수 없는 자막이었어요. 하지만 이 앞말 경주하고 이번 앞말 경주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로 2, 3선 전기만 해주면은 충분히 자력으로 머리 올 수 있는 꿈입니다. 이 대상 경주를 준비하느라고 바짝 올렸던 그 조시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무조건 6번 가문여 장군을 대가리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예요. 김영신 기스타고 있는 1번만 메이저 퀸도 지을 수 있고, 콩코르디아도 전혀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성이 있는 마필이 이 비보 마린입니다. 이 3번마 비보 마린 비롯해서 4번 BJ 킹, 이런 마필 꼭 현장까지 좀 체크가 필요한 마필들이고, 대부분 지금 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6번 가문여 장군 놓고 때리고 받치는 공략, 최대한 압축해서 부는 것이 이번 10경주에서 포인트가 될 겁니다. 6번마 가문여 장군을 배팅의 축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린 마필은 일단 3번마 비보 마린입니다만은, 근성 좋고 게이트 조건 좋고 조성권이가 잘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3번마 비보 마린을 먼저 원틀마권으로 보되, 3번 비보 마린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대한 대비마권, 특히 배당이 따라주는 선에서 배팅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좀 더 디테일한 마권 공략을 10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대가리로, 3번은 후착 1순위로 지목해드리면서 10경주 책을 펴세요 코너 정리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선행을 못 나갔던 7번마 엠버고가 이번에는 다시 선행을 또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1400m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1400m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선행을 받더라도 그 리드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견제 세력이나 압박 세력이 없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압박할 만한 마필이 2마리가 3번 레이스신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2000 기수의 헤란 강자, 이 2마리가 먼저 좀 보이네요. 일단 단독 선행, 지금 8월달부터 쭉 관통되고 있는 부산 경마장의 특징이 선행만 해요, 선행만, 그죠? 부러지기도 하고, 경합 속에서는 경합에는 장사가 없으니까, 비비다가 죽는 마필은 논외로 하고, 또, 뱅 받아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만큼 뒷심이 아예 없는 놈들 빼고는
애지간한 마필들은 지금 앞에 나가서 훨씬 더 그러니까 플러스를 좀 보고 있어요, 혜택을.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7번만 엠버고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이 이번 경주도 뭐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뒷심 자체는 없고 워낙 순발력으로만 좀 편중된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긴 해요. 그래서 7번이 스스로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지면 안 되고 조금 좀 적극적인 마필 하나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어를 걸어줘야지, 7번을 조금 압박을 해줘야지 그 다음 자리 따라가는 놈을 또 유리할 수 있는데 3번이 될 것이냐 9번이 될 것이냐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레이스를 정리를 하면서 엠버고의 경합 상대를 이제 이번 코리아 헌터나 아리송을 보고 있었는데 또 박태박 위원께서 레이스신하고 헤란 강자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엠버고가 과연 편한 선행을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변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이 말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완전히 인기리 때 빼고 승부를 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우바기를 축으로 해서 하이키 주력을 때리고 코리아 헌터를 배당으로 노렸는데 뭐가 잘못됐죠 그때. 내용은 정말 좋았는데 얘가 엠버고가 선행도 못 갈 뿐더러 항상 선행을 가도 여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고개가 높고 마필 자체가 목스임 자체가 점도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걸음 자기 걸음 낼 만큼 내다가 직선에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은 퍽 서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선행은 직전보다는 좀 편하겠죠. 선행은 무조건 갈 수 있는 조건이겠지만 늘어난 거리 1400이라면은 뭐 엠버고를 굳이 세게 볼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저는 이제 9번 헤란 강자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장기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말의 컨디션이 아무래도 조금은 다운됐던 게 정석이라 할 수 있겠고 몸싸움이 좀 심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정상주기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청춘 병합도 잘 만들었고 이미 지난주에 빨간판 달고도 이게 훈련을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9번의 헤란 강자가 보다 뭐 안정적인 선임력 측면에서는 가장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2번 아리송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현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유현명 기수로 등짝이 바뀌었는데 이건 뭐 부담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현 기수가 이제 51kg는 조금 타기가 힘들어요. 자기 마체 중에 아니라 이제 자기 몸무게를 좀 많이 빼야 되다 보니까 득보다는 좀 실이 클 수밖에 없어서 51kg를 무난하게 기승할 수 있는 유현민 기수한테 고삐가 넘어간 겁니다. 문제는 그 7번 엠버고의 순발력을 아리송이 얼마만큼 견제를 해줄 수 있느냐 그건데 아리송이 아주 빠른 말은 아니거든. 그렇죠. 편성으로 경주 이제 선행을 나간 거지. 그래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2선에 있는 마필들이 또 눈치를 보다가 7을 내버려 두면은 충분히 7번이 또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7번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인지 좀 하시고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 머리는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측면에서는 외곽에서 7번을 보고 쫓아갈 헤란 강자 쪽으로 우리 밑에님은 힘을 좀 주고 계십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만 헤란 강자, 안쪽에서는 3번만 레이스 신, 박대박은 뭐 레이스 신 쪽에도 좀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앞선 전개 속에서 7번이 살아남느냐 버티느냐 그 싸움이 이제 핵심이고 버티기 가능성은 배당이 아주 낮지 않은 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로 갈까요? 이제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좀 짧게 하면서 좀 빠른 진행이 됐는데 금방 목이 조금 좀 맛이 갈라가지고 지금 한개 딱 부딪히면서 12경주까지 왔습니다. 자 핸디캡 경주입니다. 3번 미스터 Y의 선행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선행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고 최근에 같이 이겨냈던 상대들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뭐 4월달처럼만 손 안 받고 편안하게 오면은 좀 무시무시하게 뛰었잖아요. 좀 기복이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간에 선행 가능성에서 1순위라 3번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자막입니다. 더불어서 나머지 마필들도 지금 2군 요 정도 편성이라면은 자력을 한번 덤벼볼 수 있는 싹수 있는 애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자 10번은 미스터 카이저의 등짝이 바뀐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미스터 카이저가 보폭도 좀 넓고 정말 그 오랫동안에 그 참 돈 안 되는 마필로 취급을 받다가 한순간에 걸음이 터지면서 졸지에 또 인기도가 최근에 또 급상승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잘 뛰어줬고 그러다가 또 다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최근 두 개 경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지금 최근에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바뀐 송경윤 기수한테 너무 많은, 이도 기본적으로는 인기도가 좀 쏠릴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현장에서 아주 크게 좋은 모습으로 와닿지 않는 이상 한번 빼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지금 박대박 위원하고 저하고 이제 오두를 잡을 때 사실 그냥 이거는 한번 닦아놓고 한번 썰전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스터 Y를 박대박 위원께서 이제 세게 보셨고, 나머지 말 중에서 이제 기존의 말들을 좋게 보신다고 했죠. 뭐 고지정거리라든가 일본에서 뛰던 말, 천태봉 이런 말들. 저는 이거를 출마표를 접하자마자 그냥 58에다 이건 때려야 되겠다. 내심 생각을 했던 상황입니다. 왜냐면 58은 배당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8이 거의 대끼리성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뭐 기존의 말 중에서 3번 다음으로 세게 보는 거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죠. 3번 이외의 마필들의 가능성은 난 비슷하게 봐요.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배팅 가치에 대한 초이스가 될 거고, 일단 3번이 선행을 간다라고 나는 모습 받고 있기 때문에 3번을 큰 변동 없으면 3번을 축으로 가는데, 후청 마필들 싸움 속에서는 분명히 이건 배팅 가치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거 말의 히스토리라든가 이 말을 개인적으로 이 말에 대한 능력 평가를 오래전부터 이제 하고 있었던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을 최근에 지금 고정관념을 깬 말이 부경시대예요. 이게 에딩톤이라고 해서, 이 에딩톤 자마들은 완전 만기완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박대박 의원도 언비터블 세게 보셨죠. 직선에서 그 김옥순 기수 뒷다리에 걸려가지고 못 날라서 좀 아쉬웠던 그 에딩톤 자마가 언비터블인데, 그 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위군 때 애를 많이 먹였습니까? 안장 밀리고 이래저래 하면서 어렵게 2군 올라가서 연타를 때리면서 1군에서도 연투를 때렸는데, 부경시대를 보면서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스피드까지도 확연히 보강돼서 채찍발은 확실하게 받는 말이에요. 예전부터 이게 그 닥터투 빌리언도 그랬고, 에딩톤 자마들이 완전 만기완성이에요. 뛰면 뛸수록 걸음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라서 늘어난 거리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우승 레이더는 제가 8번 동안 입상 6번 했는데요. 다 대가리로 뭐 의심 안 하고 강축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말입니다. 스피드 나오는 말이고, 지금 52의 등쯤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스터 Y의 편한 선행을 견제할 수 있는 1순위 후보를 저는 8번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58을 이제 세게 보는 거고, 저도 사실 고지정거리나 미스터 카이저보다는 미스터 Y가 훨씬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8번 우승 레이더에 대한 어떤 뭐 승군전이고 또 1900m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쉽게 한눈에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상당히 위력적인 이 우승 레이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뛸 가능성을 지금 민태민 위원께서 짚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승 레이더가 그 30조 말 뭡니까? 청춘불패 하고 생긴 게 비슷해요. 모색도 황토색에다가 540에서 50담아짜리 말인데, 청춘불패처럼 유연함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경주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이걸 아주 센 말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8번 우승 레이더를 꼭 가져갈 것 같습니다. 민태민 위원의 어떤 그 현장 예상을 좀 미뤄 짐작해 볼 때. 자, 박대박은 3번만 미스터 Y. 점수를 좀 팍팍 실어주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5번만 부경시대와 8번 우승 레이더. 부경시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민태민 위원의 또 하나의 추천 마필 8번만 우승 레이더까지 현장에서 꼼꼼하게 좀 잘 컨디션 살펴가시면서 마무리 경주 꼭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금요일 경마 요것을 모두 정리하고요. 설경마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